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시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젊은 초병의 단호한 말에 75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도 없이 제가 직접 키운 외손자예요. 박순애 할머니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새벽 4시부터 기차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온 할머니였지만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작은 사건이 온 부대를 뒤바꿀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감동의 스토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첫 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박순애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외손자 이준호를 보러 가는 길은 마다할 수 없었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부대까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손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는 손자가 좋아하던 엿과 마른 오징어,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버스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정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초병 앞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던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고 어쩌지. 증명서랑 신분증 싹 다 집에 두고 왔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시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젊은 초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대 특별 경계일이라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준호 할머니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초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폭염이 내리쪼이는 정문 앞에서 할머니는 망연자실하게 서 계셨습니다. 신분증도 가져오시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기도 어려웠거든요. 이 더운 날씨에 다시 3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돌아가 서류랑 신분증을 가져온 뒤 매일 다시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할머니는 한없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부대 매점을 운영하는 서명자 씨는 창문 너머로 정문 쪽을 바라보다가 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데. 서명자 씨는 매점 한 구석에 쌓아둔 오래된 신문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몇십 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타입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한참을 뒤진 끝에 오래된 흑백 신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0여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기사 제목에는 미혼모의 눈물, 입양으로 보내는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야. 서명자 씨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와 신문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거의 동일했어요. 서명자 씨는 곧바로 부대 행정보급관인 문상필 중위를 찾아갔습니다. 중위님, 정문 앞에 계신 할머니 말인데요. 혹시 특별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문상필 중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오래된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우리 부대장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하지만 문상필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사장님, 그런 건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로 부대장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사이 박순의 할머니는 정문 근처 버스 정류장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전 11시가 넘어 햇볕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끔 정문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 하나. 버스 시간표를 보니 다음 버스까지는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이 더위에 1시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75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두고 지친 표정으로 그늘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호는 동기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준호, 너희 할머니가 오셨다가 가셨다더라. 뭐, 할머니가? 이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언제요? 오전에 왔다가 서류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그냥 가셨다는데 너 연락 안 받았어? 이준호는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할머니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 사용이 서투르셔서 웬만해서는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지금도 계실까? 이준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이준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규정상 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보지 못하셨어요. 할머니. 이준호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병사, 부대 규정 위반이니까 정문 근처에서 떨어져. 저기 계신 분이 제 할머니인데요. 이준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서류 없이는 면회 불가능하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 이준호는 할머니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다가갈 수가 없다니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이준호는 정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초병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이준호의 절규가 부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들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그늘진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부채질을 해드리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철조망을 붙잡고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 더운 날씨에 먼 길을 오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니. 이준호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규정도 이해하지만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박순의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본 서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대장실로 달려가서 최강호 소장을 찾았어요. 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서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강호 소장이 문을 열었어요. 아까 정문에서 쓰러지신 할머니 말씀인데 혹시. 서명자 씨는 들고 온 오래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이 기사 좀 봐주십시오. 최강호 소장은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혼모가 아들을 입양 보낸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혹시 소장님께서 입양
서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강호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신문 속 인물과 똑같았어요. 내가 그 아이입니다. 최강호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라면. 소장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박순의 할머니를 보는 순간 최강호 소장은 확신했어요. 사진 속의 그 여성, 바로 자신의 생모였습니다. 어머니. 최강호 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신 상태였지만 아직 많이 약해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복 입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최강호 소장은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입니다. 최강호 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75년 전 입양 보내신 강호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호야? 내 아들 강호가 맞니? 떨리는 손으로 소장의 얼굴을 만져보셨어요. 네, 어머니. 이제 소장이 되었습니다. 최강호 소장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55년 만입니다. 모자는 55년 만의 재회에 서로를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주름투성이가 되셨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소장이 된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최강호 소장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면회 오려던 외손자 이준호가 바로 자신의 조카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준호가 우리 누나 아들입니까? 그래, 불쌍한 것이. 부모를 일찍 잃고 나하고만 살고 있어.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군대 가서도 매주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 최강호 소장은 즉시 부대로 전화를 걸어 이준호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부관이 이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갑작스럽게 소장실에 불려온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최강호 소장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한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네, 소장님. 이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희 할머니가 내 어머니시다. 최강호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외삼촌이 되는 거야. 예. 이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장님이 저희 외삼촌이시라고요? 그래. 나는 갓난아기 때 입양됐었어. 그런데 오늘 우연히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최강호 소장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저한테 삼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 이야기를 했구나. 최강호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열자 박순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준호야, 어서 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력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준호는 달려가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준호야, 너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어. 할머니가 최강호 소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내 외삼촌이셔. 이준호는
최강호 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부대장이신 소장님이 자신의 외삼촌이라니. 앞으로는 삼촌이라고 불러도 된다. 최강호 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병실에서 50여 년 만의 가족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자를 양쪽에 앉혀놓고 행복해 하셨고, 최강호 소장과 이준호도 이 기적 같은 만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부대 안에 퍼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병사를 특별 대우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결국 7군단에서 최강호 소장을 불러들이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소장, 이번 일은 심각한 문제야. 한대성 중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규정은 규정이지 않나? 중장님, 저도 그 점은 잘 압니다. 최강호 소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군의 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75 할머니를 폭염 속에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입니다. 최강호 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대성 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강호 소장이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군 전체의 면회 규정을 재검토해 보시죠. 최강호 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일을 숨기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군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어요. 기자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강호 소장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어제 우리 부대 정문에서 쓰러지신 할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저는 갓난아기 때 입양되어 지금까지 생모를 찾지 못했는데 55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강호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면회 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도 신분증과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호 소장이 답변했어요. 특히 고령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 제안을 군 상부에 할 예정이십니까? 네, 이미 군단장님께 건의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강호 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장병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최강호 소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높이 평가했고 군 규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은 75 할머니가 폭염 속에서 쓰러진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고 가족 재회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대성 중장은 최강호 소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소장, 기자회견 잘 봤네. 한대성 중장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중장님? 최강호 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겠더군. 한대성 중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규정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중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정했네. 한대성 중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자네를 처벌하지 않겠어. 오히려 면회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네. 정말입니까? 최강호 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한대성 중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병사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떤 날 말씀이십니까? 마음의 면회의 날이라고 하면 어떨까? 가족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 면회를 받기 어려운 병사들을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나 퇴역, 군인들이 와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최강호 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네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잖아. 한대성 중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자네도 55년 동안 양부모님과 진짜 가족처럼 살았잖아. 한 주 후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면회 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마음의 면회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순애 할머니와 최강호 소장 그리고 이준호는 이제 당당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하셨고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면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야, 이제 매주 할머니 얼굴 볼 수 있겠네. 최강호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덕분입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최강호 소장이 이준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50여 년의 기다림이 이런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달 후 첫 번째 마음의 면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대 안넓은 운동장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없는 병사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벌 되는 병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중년 부부들은 아들 같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같네.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한 할머니가 병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순애 할머니도 이준호와 함께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면회객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만 챙기지 않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너희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구나. 할머니가 다른 병사들에게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최강호 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소장님,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드셨네요. 문상필 중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최강호 소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병사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병사들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누군가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명자 씨도 매점을 열어서 무료로 음료수와 과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좋은 일의 시작을 도왔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네. 해가 지면서 행사가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강호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돌보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이준호의 손을 잡고 최강호 소장과 함께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혼자였던 할머니가 이제는 수백 명의 대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해가 완전히 지고 행사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면회의 날은 다른 부대로도 확산되어 전국적인 전통이 되었어요. 한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